대통령이 얼마 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170조 원에 이른다. 정말 큰 숫자인데요. 이 숫자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먼 얘기긴 하네요. 광복절 경축사 문 대통령이 하신 거 들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30년간 170조라는 프로젝트가 과연 이게 북한의 비핵화,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없이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핵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아까 30년간 170조 프로젝트는 또 하려면은 평화가 정착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발표 안에도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 완화와 관계없이 조금 제재를 혹은 또 조금 위반하더라도 남북 경협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북한 측의 주장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동조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 이산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아서 아마 대통령이 그걸 다 고려해서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굉장히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이견이 있고, 그 상황에서 아직 문 대통령이 확실한 방향은 정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경협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금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홍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경협 구상을 밝혔던 바로 그날 미국에서는요, 대북 추가 제재가 또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내놓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하는 형국인데, 이러면은 양국이 지금 한미 공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경협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결국은 새롭게 한 거는 대북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네.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해왔고, 핵을 개발하지 않을 때도 했고, 개발할 때도 했고,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보통, 미국 우리 동맹이고, 거의 혈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건 다 옳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거는 사실은 이제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수순으로 볼 때는 잘못된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제재를 가했는데 북한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핵 프로그램 정지시키고 사찰단 복귀시키고 신고도 하고 이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안 됐지만 그래도 핵과 관련된 핵실험장은 폐기했고 그 다음에 엔진 실험장을 해체해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냥 북한 방식의 비핵화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러면 제재를 조금 해제해주고 북한의 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해야죠. 네. 근데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돈 든다고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 그러고 제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미국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반발을 사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핵 프로그램 동결, 신고, 사찰단 복귀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풀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성공단이라도 다시 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문 대통령께서 170조 원이 30년 동안 수익으로 생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170조 원 이득이 나오는데 그중에 160조 원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절대적이군요, 개성공단이. 17분의 16은 개성공단이고 그다음에 남북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철도 도로 연결은 1.6조 원. 개성공단은 160조 원인데 1.6조 원이고요. 근데 그거의 100분의 1이죠. 개성공단의 100분의 1이 이득이고 그 반면에 철도 도로 연결하면 북한한테 92조 원의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92조 원의 북한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1.6조 원이 생기는. 근데 이거는 좀 중단기적으로만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금강산 관광 4.1조 원, 그다음에 지하자원 개원의 단천 개발이 4조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만 재개하면 남북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17분의 16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개성공단 재개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개성공단 재개가 되면 북한한테도 50조 원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160조 원이 생기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8.15 연설이라고 하는 건 핵심은 뭐냐? 네. 북한한테 비핵화 개발하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다 해서 어마어마한 북한한테 248조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도록 비핵화 첫 번째 조치 하라고 북한한테 당부한 거고 미국한테는 미국의 방식도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약간 풀어줘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게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이득을 주면서 비핵화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동시에 하신 거다 이렇게 됐어요. 홍 박사님이 이제 숫자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대북 경협 사업으로 30년간 170조 이익, 지금 홍 박사님은 이제 그 중에서 160조는 개성공단이라고 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공무원을 17만 명을 더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 예산처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공무원 증원을 해서 30년간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가 얼마냐면은 327조예요. 327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 대통령이 말하는 대북 경협 효과의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그 이 경제 효과만 가지고 우리가 대북 경협의 어떤 이유를 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느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손해가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또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고 부원장님.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대목인데 정작 북한에서도 이 양립할 수 없다. 이 경제 지원과 이 제재, 뭐 이런 비핵화 이런 것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앞에 말씀에 제가 잠깐 첨언을 한다면 네. 북한에서 이제 170조 생긴다 그러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 뭐냐면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렇죠? 비핵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제재가 풀리고 그다음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7일 김정일의 경제 개선 조치 이후에 네. 10년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3억 원을 뺏깁니다. 네. 3억 달러. 북한에 투자를 했는데 네. 투자금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 쫓아내고 무슨 구실을 붙여서 공장을 가동을 멈추고 그러니까 한 3억 불 정도가 지금 손에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300만 불을 뺏긴 중국 어느 모 그룹의 회장이 해방산 호텔 창문에 올라가서 300만 달러 안 주면 나 떨어져 죽겠다. 이런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 개혁 개방을 해서 기업이 투자를 보장해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은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이런 것이 되는 거고 개성공단도 제재하고 밀접히 연관되는 거고 철도 연결도 분명히 미 국무부에서 제동을 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30년 동안 170조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걸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런 비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북한이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날강도. 네. 미국이 요구하는 건 날강도 짓이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재하고 평화나 제재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절대로 양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재니 뭐니 하면서 대서양 건너 상전이 눈치를 볼 바에는 우리하고 마주 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 북남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노동신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선이 오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앞에서는 북한 표현대로 그대로 할게요. 우리 앞에서는 화사한 웃음을 지으면서 네. 온갖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이 말하면서 뒤에서는 왜 상전하고 제재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네.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 품목인 석탄이 우리나라에 무더기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홍 박사님 청와대에서 여러 야당 대표들까지 불러가지고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 싣고 온 배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왔었다. 수차례 드나들었었던 바로 그 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근데 제재가 없었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제재는 이제 작년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실시가 됐고 12월에는 이제 그 선박은 의심되는 정황이 확실하면은
그 검문 검색에서 억류까지 할 수 있게 다 이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무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죠. 국제사회에서. 네. 근데 5.24 조치로 인해서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은 180일 이내에는 한국 항구에 못 들어오는데 이 선박은 북한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석탄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이제 실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그 선박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억류를 왜 안 했냐 이건데 그게 이제 그 명확한 증거가 100%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안보리에서 욕먹고 미국에서 욕먹고 한중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좀 문제 곤란한 측면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익이 안보리에서 이걸로 인해서 욕먹고 뭐 한미 관계에 껄끄러지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세청도 철저히 하고 외교부 검문 검색도 철저히 해서 철저하게 이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석탄을 러시아제인지 모르고 샀다라고 하는 그 최종 소비처 그 발전소 남동발전 네. 이런 데까지도 지금 자칫하면은 미국의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국의 국익으로 봐서는 미국의 남동발전이 제재당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국익 얘기는 국익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 국제사회 법 질서라는 거는 뭐 누구든 뭐 어기지 않으려고 안 어기는 게 아니고 다 지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지난 정권 발언은 뭐 아주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가 뭐 박근혜 정권 때 드나들었다는데 그때 뭐 북한산을 싣고 들어왔는지 그냥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산 싣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배 배가 자체는, 네. 박근혜 정권 때 들어온 게 그리고 작년 3월이죠. 그때는 동서발전이 그 자기네들이 구입한 석탄이 의심스러워서 이거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지 오히려 않습니까? 신고했다죠. 그래서 그게 네. 북한산으로 밝혀져 가지고 그 사용을 안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그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 2371이 북한 석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네. 12월에 이제 그 2397로 그 배를 납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네. 그 이후에는 정당한 조치를 했어야 되고 미국이 10월에 이미 사진을 포함해서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불만을 갖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중국 다롄항에서 우리 그 부산항을 거쳐서 출발하는 배를 그 우리 그 정보기관에서 납포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의심스럽다.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그 북한 그 화생방 무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방호복이 거기 들어있던 겁니다. 전량 몰수해가지고 불태우고 그 배는 그 제재를 했죠. 그걸 다 우리 정보기관이 다롄항에서부터 다 추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왜 우리가 정보를까지 줬는데 왜 그냥 그 상태로 놔뒀느냐 하는 게 그 미국의 그 불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그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에 설명을 했는데 미국은 아마 이걸 딱 쥐고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그 우리 동맹국인 한국한테 뭐 강팍하게 무슨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하는 제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당국자나 관계자가 네. 어떤 뭐 세미나나 회의가 있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네. 입국이 약간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식의 보복을 미국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제재가 북한산 석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유엔 결의는 없습니다. 없었죠. 2016년도 11월 달에 북한산 석탄을 2017년부터 750만 톤 이하로 줄이라. 이런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2016년도에 석탄 19단은 건 유엔 제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8월 달에 모든 석탄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지금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들어온 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니까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국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거쳐 10대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엔 사회 앞에 국제사회 앞에 떳떳한 행동을 해야죠. 네.